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아름답고 울창한 숲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숲에는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100년을 살았다는 전설의 하얀 사슴이 있었다. 이 사슴의 뿔은 반짝이는 은으로 되어 있으며 그의 눈은 별처럼 빛났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슴을 신성한 존재로 여기며 그를 볼 수 있다면 큰 행운이 찾아올 것이라 믿었다. 마을에는 어린 소녀 가진느가 살고 있었다. 가진느는 언제나 숲을 탐험하며 다양한 동물들과 친구가 되고는 했지만 하얀 사슴을 본 적은 없었다. 그녀는 항상 할머니가 해주는 하얀 사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밤을 지새우곤 했다. 마을 사람들조차 하얀 사슴을 본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가진느는 하얀 사슴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휘영처 맑은 달이 뜬 날 가진느는 용기를 내서 숲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숲속 깊은 곳에 들어선 후 그녀는 갑자기 경이로운 빛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흡사 은빛 별같이 반짝이는 하얀 사슴의 뿔이었다. 가진느는 한 걸음 한 걸음 사슴에게 다가갔다. 하얀 사슴은 가진느의 접근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가만히 서 있었다. 가진느는 손바닥을 내밀고 사슴의 뿔을 살짝 만졌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사슴은 마치 말을 하는 것처럼 눈을 통해 가진느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너의 소망은 아름다워 용기를 내어주어 고맙다. 나는 너에게 마을과 자연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선물을 주고자 한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얀 사슴은 사라졌고 가진느의 손에는 반짝이는 은빛 펜던트가 남아있었다. 비이어 사슴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이 펜던트는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야. 그 누구든 올바른 마음으로 사용하면 마법을 발휘할 거야. 가진느는 펜던트를 소중히 간직하며 마을로 돌아왔다. 그 이후로 가진느는 마을과 숲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펜던트를 사용하며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헌신을 존경하며 그녀를 마을의 수호자로 여겼다. 그리고 하얀 사슴은 여전히 숲속을 누비며 자연의 균형을 지키고 있다고 전해진다. 가진느의 이야기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은 자연의 소중함과 희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하얀 사슴의 전설은 이렇게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전해지며 프랑스 그 작은 마을의 평화와 풍요를 지켜주는 상징으로 남았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루이라는 이름의 젊은 기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언제나 모험을 즐겼지만 이번 모험은 그가 상상도 못했던 스릴과 긴장을 불러올 것이었죠. 루이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꾼이었고 그의 이야기에는 항상 마법과 신비한 생물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루이가 가장 좋아했던 이야기는 마법의 숲과 그 안에 숨겨진 장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장미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장미를 찾아 피우게 하는 자는 그 어떤 소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장미는 마법의 숲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으며 그 숲은 미로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루이는 마을 근처를 산책하던 중 우연히 오래된 지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지도가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가 이야기했던 마법의 숲을 안내하는 지도임을 알게 된 루이는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그는 필요한 장비와 식량을 챙기고 마법의 숲을 향해 출발합니다. 숲으로 들어가자마자 루이는 그곳이 평범한 숲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됩니다. 나무들은 하늘 높은 곳까지 이어져 있었고 각각의 나무 가지에는 반짝이는 빛이 가득했습니다. 루이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지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며 나아갔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만난 것은 요정 릴리였습니다. 릴리는 루이를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그 대신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진정한 용기는 무엇인가? 였습니다. 루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죠. 릴리는 그의 대답에 만족해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루이는 약간 걱정했지만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여기는 것,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죠. 릴리는 다시 한번 만족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루이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신이 가진 것을 감싸 안으며 이를 감사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릴리는 그의 대답에 행복해하며 루이에게 중요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장미는 숲의 가장 깊은 곳,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곳에 있을 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그곳에는 마법의 생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루이는 릴리에게 감사를 표하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숲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그는 또 다른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거대한 괴물이 길을 막고 있었고 그 괴물은 날카로운 이빨과 불길 같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무릎을 꿇고 괴물 앞에서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장미를 찾으러 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지나가게 해주신다면 나는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면 나는 싸울 것입니다. 괴물은 루이의 용기에 감복하여 길을 비켰습니다. 그렇게 그는 마침내 숲의 가장 깊은 곳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눈부신 빛으로 빛나는 장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루이는 조심스럽게 장미에 다가가 그것을 따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마을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마법의 장미는 루이의 소원을 들어주면서 사라졌습니다. 루이는 마을로 돌아와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모험은 마을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이야기가 되었고 마을은 평화롭게 번영했습니다. 그리고 루이는 항상 자신의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루이의 이름은 마을에서 전설로 남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한테 프랑스의 작은 마을 데브렌에 한양치기 소년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피에르였고 그는 넓은 초원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 피에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소년으로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날마다 그의 양떼들은 푸른 초원에서 풀을 뜯으며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마을 근처의 숲속 깊은 곳에 무시무시한 괴물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사람들은 그 괴물이 거대한 몸집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밤마다 마을의 가축들을 습격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피에르와 그의 친구들은 처음엔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괴물의 존재를 실제로 느끼게 되었다. 어느 날 밤 피에르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 늦게까지 초원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정말로 괴물을 목격하게 되었다. 괴물은 거대하고 두려운 모습으로 피에르의 양떼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피에르는 무서움을 느꼈지만 용기를 내어 괴물에게 다가갔다. 괴물이 피에르를 바라보며 우르렁거리자 피에르는 마음속 깊이 결심한 대로 괴물에게 말을 걸었다. 제발 우리 양떼를 해치지 마세요. 피에르가 말했다. 당신도 왜 이렇게 되셨는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괴물은 잠시 멈추고 놀란 눈으로 피에르를 바라보았다.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피에르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당신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괴물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피에르는 괴물이 사실 저주에 걸린 한 왕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왕자는 오랜 세월 동안 저주를 받아 괴물의 모습으로 살아왔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밝히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다. 피에르는 그 왕자를 돕기로 결심하고 그의 저주를 풀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피에르는 마을의 현자 할아버지를 찾아가 왕자의 이야기를 전했다. 현자 할아버지는 피에르에게 말했다.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용기와 긍정의 마음이 필요하단다. 그리고 진실한 사랑이 그 열쇠가 될 것이야. 피에르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왕자에게 돌아갔다. 그는 왕자에게 진실한 사랑의 힘으로 저주를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피에르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왕자를 도와주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했다. 모두가 함께 왕자를 위해 축복을 빌며 마음을 모았다. 그리고 그 축복의 순간 왕자는 점차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왕자의 저주는 풀렸고 그는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은 왕자를 따뜻하게 반겨주었다. 왕자는 피에르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말했다. 내 덕분에 나는 자유를 되찾았어. 너의 용기와 사랑이 나를 구해주었단다. 피에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모두가 함께 도와주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답니다. 왕자는 그렇게 마을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피에르는 여전히 양떼를 돌보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괴물로 변했던 왕자에게 도움을 준 일을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사랑과 용기가 차 있었다. 그리고 피에르는 그의 이야기에서 배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았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마음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 그리하여 마을 데브레는 언제나 평화로웠고 피에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용감한 양치기로 남았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무성한 숲에는 모든 동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사는 평화로운 왕국이 있었다. 그 왕국의 주인은 가장 오래된 생명체인 고귀한 사슴왕이었다. 사슴왕의 뿔은 금빛으로 반짝였고 눈은 지혜로 가득했다. 사슴왕은 그 누구보다도 지식이 풍부해 숲의 모든 동물들에게 존경받았다. 오랜 시간 동안 사슴왕이 왕국을 다스리며 동물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약속했지만 모든 생명체가 그러하듯 그의 시간도 점점 끝나가고 있었다. 사슴왕은 어느 날 밤 마지막 숨을 거두며 모든 동물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을 남겼다. 나의 동료들이여, 나는 이제 영원한 잠에 들려 한다. 내가 떠난 후에도 서로를 약속한 대로 사랑하고 보호할 것을 부탁하네. 그의 마지막 말을 듣고 나서 숲 전체가 슬픔에 잠겼다. 사슴왕을 기리기 위해 숲의 동물들은 함께 모여 장례식을 준비했다. 장례식은 사흘 동안 이어졌으며 그 기간 동안 모든 동물들은 사슴왕에게 경의를 표하며 그와 함께한 시간을 회상했다. 장례식 첫째 날, 새들은 장엄한 노래를 불러 사슴왕의 영혼을 하늘로 인도했다. 둘째 날, 동물들은 숲 깊은 곳에 있는 신비한 호수를 찾아가 하늘과 땅의 신들에게 사슴왕의 안식을 기원했다. 셋째 날,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흰토끼가 사슴왕의 뜻을 받들어 앞으로의 숲을 이끌어가기로 다짐했다. 흰토끼는 사슴왕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었다. 그는 사슴왕이 언제나 강조했던 사랑과 협력의 가치를 지키기로 굳게 결심했다. 숲의 동물들도 흰토끼의 다짐에 크게 감동하여 그를 새로운 지도자로 모시기로 했다. 흰토끼는 사슴왕의 마지막 말을 늘 마음에 새기며 숲의 평화와 조화로운 공존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세월이 지나면서 숲은 다시 평화롭고 활기찬 곳으로 돌아왔다. 동물들은 흰토끼의 지혜롭고 따뜻한 통치 아래 서로를 돕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며 고요한 행복을 누렸다. 그리고 매년 사슴왕의 장례식이 열렸던 그날, 동물들은 사슴왕을 기리기 위해 호수 옆에서 노래를 부르며 그를 기념했다. 사슴왕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숲속의 모든 생명들에게 영원한 기억으로 남았다.